세 번째 이야기. 편지 봉투 안에 든 딱딱한 꽃잎. 내 여자친구는 질투심이 많다. 착한 성격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지만 보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불과 사귀기 시작한 지 며칠이 되지 않아 그녀가 보통과는 다르다는 걸 느꼈다. 핸드폰에 알람이 올 때마다 누구인지 집요하게 묻는다. 주말에는 반드시 함께여야 했고 부득이한 업무나 약속이 있는 주말이면 몇 분 간격으로 연락이 온다. 그녀는 내 전부를 관리하고 싶어 한다. 또한 자기 이외의 여자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심지어 옆집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도 싫어한다. 음식점에 가서도 점원이 여자라면 반드시 여자친구가 주문을 했다. 사이가 좋았던 아는 누나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것도 여자친구가 그녀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협박 때문이라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되었다.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여자친구 부모님께도 말씀드렸다. 여자친구 부모님은 우리 아이가 전 남자친구에게 상처를 많이 받았는데 자네와 사귀게 되어서 그래도 많이 자리 잡았네라며 지금은 조금 이상할지도 모르지만 우리 아이를 사랑한다면 기다려주게나 라는 답변을 받았다.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경찰인 친구에게도 상담해 보았지만 연애 문제는 죽은 사람이 나오지 않는 한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나는 그만큼 지쳐있는 상태였다. 당연히 불만은 점점 쌓여갔고 우리는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함께 있으면 미쳐버릴 것 같았다. 결국 여자친구 아파트에 찾아가 최대한 부드럽게 이별 통보를 했다. 그러자 그녀의 얼굴이 사람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형상으로 일그러지더니 필사적으로 나를 설득하려 했다. 그녀는 마치 내 목을 조를 것처럼 두 손을 들어 나를 향해 다가왔다. 여자친구의 표정이 너무 무서웠던 나는 다가오는 그녀를 밀쳐냈다. 나도 모르게 힘이 가해진 터라 그녀는 방바닥에 널브러지듯 넘어졌다. 그녀는 바로 일어서 부엌으로 향했다. 순간 지금까지 느낀 적 없었던 오싹함이 나를 감싸고 나는 신발도 신지 않은 채 그녀의 집에서 뛰어나왔다. 내려오는 엘리베이터를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는데 여자친구가 바로 뒤쫓아 나왔다. 맨발로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오지 않은 엘리베이터를 포기하고 급하게 계단으로 향했다. 계단을 굴러 떨어질 것처럼 내려간다. 1층에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향했다. 필사적으로 달리고 있는 귓가에 그녀의 거친 호흡이 뒤따라온다. 그대로 잡히는가 싶었는데 그녀가 갑자기 주저앉는 것처럼 넘어졌다. 마침 손에서 칼을 떨어뜨렸기에 나는 그것을 발로 차버리고 다시 도망쳤다. 재빨리 차로 향하면서 주머니에서 열쇠를 찾아 차에 도착하자마자 시동을 걸었다. 그렇게 시동을 거는 순간 운전석이 덜컥 열렸다. 거칠게 숨을 내쉬는 그녀였다. 나는 거의 반사적으로 엑셀을 밟고 차를 몰았다. 그녀는 문을 잡고 내 이름을 절규하고 있었지만 결국 차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해 손을 놓았다. 그녀는 손톱이 벗겨졌는지 운전석 문 안쪽엔 붉은 핏자국이 남아있다. 그녀의 안위를 걱정할 상황이 아니었다. 그렇게 제한 속도를 무시하고 달리면서 나는 왜인지 모르지만 눈물이 났다. 안도해서일까? 그 후 곧바로 나는 아파트에서 짐을 정리하여 시골 본가로 들어갔기에 더 이상 그녀를 볼 일이 없었다. 그녀도 전혀 소식이 없었기에 혹시나 자살이라도 했나 걱정했었지만 지인을 통해 들으니 사고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했다. 그렇게 몇 달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다고 생각되어 나는 내 아파트로 돌아갔다.
그때는 경황이 없어 짐만 챙기고 나갔기에 방은 엉망이 되어 있었다. 가장 먼저 현관 비밀번호를 변경했다. 간단히 방을 정리하고 냉장고를 비우기 위해 열자 그 안에 상자가 들어 있었다. 싫은 예감이 들었다. 그 상자를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봉투와 여기저기 칼에 찔려 너덜너덜하게 된 신발이 들어있었다. 그날 여자친구 아파트에 두고 온 신발이었다. 그것을 보자마자 그날의 공포가 되살아났다. 심장이 급격하게 뛰기 시작했고 토할 것 같은 기분 나쁨이 온몸에 가득했다. 소름이 돋았다. 거친 호흡을 달래며 조심조심 동봉되어 있던 편지 봉투를 열어본다. 예상과 달리 편지가 아닌 딱딱한 꽃잎 같은 것들이 손바닥에 흩어졌다. 나는 그것을 자세히 보았다. 그것은 꽃잎이 아닌 뿌리까지 뽑혀 피로 물들어 있는 손톱들이었다. 정신이 아찔해온다. 다리가 휘청거려 주저앉은 내 뒤로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린다. 번호가 바뀌었네? 이제 돌아왔어?